안녕하세요, 구피언을자입니다. 최근에 계속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계속해서 못 찍었었어요. 그래서 영상만 계속 찍었던 거를 제가 분양개체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구피언을자는 구피 전문 수족관이고요, 항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원하실 때는 이렇게 저희 카페를 통해서, 아니면 쇼핑몰을 통해서, 아니면 제 핸드폰 번호는 정보란에 있거든요. 유튜브 정보란에 있으니까 누르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체 저렴하게 입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켰잖아요. 이게 가격을 다운을 시킨 게 아니라, 이게 수족관으로 도매를 나갔던 개체들이에요. 이게 수족관 도매로 마리당 5,000원씩 나갔던 개체들인데, 수족관들이 갖고 가실 때 항상 알풀만 찾으시고, 이제 다른 개체들을 많이 안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골고루 갖고 가셔야 되는데, 잘 나가는 품종만 골라서 갖고 가다 보니까 이쪽에 항상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 그냥 뭐 버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수족관 도매 나가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시작한 거예요. 그 가격이 이제 한 쌍에 뭐 10,000원대가 되겠죠, 당연히. 5,000원씩 분양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택배비가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더라고요. 유튜브로 통해서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저희 카페나 이렇게 쇼핑몰로 구입을 하게 되면 7,000원씩 다 이렇게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가 비싼 이유가, 저는 택배를 이용을 할 때 우체국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체국 택배가 보통 이제 무게별로 틀려져요.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포장이 되는데, 아이스박스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집니다. 근데 아이스박스 여기에서 기본 사이즈에 기본 이제 한 쌍이나 뭐 2쌍 정도 이렇게 입양하시는 분들, 같은 개체, 이런 분들은 택배비 시작가가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택배비가 4,000원이고, 아이스박스가 한 개당 보통 한 1,300원 정도 가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핫팩이 2개씩 붙고, 이제 봄하고 가을철에는 택배가 핫팩이 1개씩 붙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스 탱크가 들어가요. 아이스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스 탱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스 탱크 가격도 이제 상당히 비쌉니다. 한 2,000원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7,000원씩 잡아야지 이게 택배 비용이 나옵니다. 제가 뭐 몇백 원씩, 뭐 1,000원, 2,000원씩 이렇게 남겨먹는 게 아니라, 택배가 나갈 때 그 정도 들어간다. 물론 핫팩이 안 붙어서 나갈 때는 제가 조금 남아요. 한 1,000원, 한 1,200원 정도 남는 것 같은데, 겨울에 이제 핫팩 2개 붙을 때, 그리고 여름철에 아이스 탱크 들어갈 때, 이때는 제가 몇백 원씩 마이너스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7,000원씩 받아야 택배 비용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뽁뽁이도 마찬가지로 사서 써요. 그러니까 뽁뽁이도 사서 이제 잘라서 크기에 맞춰서 잘라서 쓰기 때문에 택배비가 7,000원이 비싼 게 아니라 택배비가 7,000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피를 입양하시는 분들 중에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뭐 물맛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환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환수, 그리고 방역,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 건데요. 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어항 사이즈, 그리고 구피 마리수, 그리고 이제 물고기 마리수가 되겠죠. 그리고 물량, 그리고 이제 먹이 줄 때 이제 하루에 4번을 주느냐, 5번을 주느냐, 하루에 2번 주느냐, 1번 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환수 주기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보통 되게 이제 환수에 대해서 카페나 네이버 카페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물어보시면 이틀에 한 번씩 뭐 10%씩 해라, 뭐 매일 10%씩 해라, 뭐 3일에 뭐 20, 30%씩 해라, 3일마다, 아니면 일주일마다 뭐 한 50%씩 해라, 뭐 요런 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이게 통괄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구피가 안 죽고 잘 산다라고 이제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왔겠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환수하는 게 좋다, 3일에 한 번씩 환수하는 게 좋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환수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제일 정확한 거는
이 구피가 들어가 있는 마리수나 이제 먹이를 줄 때, 이게 사람마다 먹이 주는 게 이제 방법이 틀리잖아요. 조금씩 여러 번을 나눠서 주느냐, 하루에 한 번 주느냐, 두 번 주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환수 주기가 맞게 되겠고요. 보통 마리수가 만약에 20배럭 크기의 구피가 한 5마리 정도가 산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환수 보름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도 돼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이 줄 때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줄 때도 마찬가지로 사료가 들어가더라도 얘네가 다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집어넣기 때문에 환수로 인해서 일부러 데미지를 줄 필요는 없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빅도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키우는 사람에 따라서 퀄리티가 제일 많이 변하는 게 빅도살 개체예요. 얘네가 안 보이는 데미지를 먹었을 때는 등핀이나 꼬리가 어느 정도 커져야 되는데 데미지로 인해서 커야 할 때 못 커요. 그리고 얘네가 성어로 컸을 때 잘 키우는 사람들 등핀 크기랑 그리고 이제 제가 키웠을 때랑 퀄리티가 많이 바뀝니다. 똑같은 개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환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데미지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피의 움직임을 보고 환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환수를 한다. 뭐 30% 할 때 있고 80% 할 때 있고 50% 할 때 있고 뭐 10% 할 때 있고 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환수를 이틀에 한 번씩 자주 하는 이유는 얘네를 새물에 항상 적응을 시켜놔야 여러분들이 입양을 해서 받으실 때 환수를 조금 더디게 하시는 분이나 환수를 자주 하시는 분에게 잘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맞추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환수를 자주 하는 거지 굳이 이 방법을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고수분들은 구피의 움직임을 보고 환수를 해요. 그러니까 환수를 딱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할 때 구피의 움직임이 안 좋아. 근데 어저께 환수를 했어. 오늘 환수하는 날이 아니야.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구피의 움직임이 별로 안 좋아. 환수를 해야 될 시기야. 그러면 어저께 했더라도 오늘 또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수를 오늘 했어. 근데 다음날 멀쩡해. 근데 일주일이 되도록 괜찮아. 그러면은 일주일만 해도 환수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환수는 이렇게 꼭 정해져서 하는 것보다 얘네 구피의 움직임을 보고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구피의 움직임은 얘네가 평상시에 움직일 때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공중에 떠 있느냐 아니면은 먹이를 줬을 때 얘네가 그냥 뻐끔뻐끔 하느냐 이런 걸로 보고 판단을 해서 환수를 하는데 이미 얘네가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뻐끔뻐끔 하고 있다는 거는 늦은 거예요. 환수가.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평상시에 관찰을 자주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환수를 하시면 빅도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쁘게 더 성장시킬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방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방역을 할 때 어떤 약품을 쓰느냐.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타격이 클 것 같고 또 이제 저를 많이 공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방역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역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공격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그냥 제 혼자 생각이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역 절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필요할 때는 약품을 구비를 해놨다가 얘네가 상태가 안 좋고 약품을 써야 될 때는 무조건 써야지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굳이 얘네를 멀쩡한 어항에 방역을 해서 데미지를 주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옛날에 키워드셨던 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키워왔었고 방역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말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솔직히 여러분들 방역을 하시면서 구피 죽여 먹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왜? 약품 조절을 실패를 해서. 얘네가 방역을 할 때 보통 약품에는 뒤에 이제 물 몇 리터에 이 약품을 얼마큼 넣어라 이렇게 써 있는데
대부분 약품들이 이 대형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형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약품의 정량보다 적게 넣어야 되는데 그대로 넣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피 죽여 먹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구피를 방역을 하시다가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회충약을 먹어. 근데 1년에 꼬박꼬박 한 번씩 먹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몇 년 있다가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한 10년에 한 번 드시는 분들 계시고 또 매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피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물론 먹이를 조금씩 줘가지고 사이즈를 갑자기 확 크게 해서 치어받는 목적이 아니라 빵을 키우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관상용으로 키우시는 분들, 하루에 밥 한 번씩 주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구피가 한 3년까지도 살겠죠. 그러나 보통 대개 치어를 빨리 많이 받고 싶고 해서 이제 밥을 좀 많이 주고 환수도 좀 자주 하면서 이제 빵을 키워서 치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대개 1년 살기도 버거워요. 근데 구피가 보통 2년 산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년 6개월 정도 봅니다. 1년 6개월 정도 큰다고 성장을 한다라고 봤을 때 1년 6개월 사는 구피에게 굳이 방역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코리도라스나 이제 안시나 이제 플래코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뭐 7, 8년 정도 살고 디스커스나 이런 것들이 오래 사니까 얘네들한테는 당연히 방역이 필요하겠죠. 중간에 한 번씩은 이제 방역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굳이 수명이 짧은 구피에게는 방역이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서 검역을 하면서 키우느냐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검역도 안 하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검역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입 구피 같은 경우 제가 수입도 몇 차례 했었잖아요. 수입 구피 같은 경우에는 검역을 얘네를 하잖아요. 바로 죽어요.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약품을 쓰기 때문에 극도로 먹은 스트레스를 한 방에 그냥 약품으로 인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구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검역을 안 합니다. 물론 이 수입 구피가 들어갔던 어항은 얘네가 다른 어항으로 이동을 할 때 물론 바로 리셋을 해서 새 어항으로 만들지만 처음에 수입 구피 들어왔을 때는 검역 잘 안 합니다. 수입 구피 같은 경우에는 실지를 많이 먹이기 때문에 검역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네가 수입이 들어올 때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작은 물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극도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은 상태고 데미지를 이미 많이 받은 상태예요. 이거를 검역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피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수입 구피 같은 경우에는 안 해요. 그리고 국내에서 키운 것들은 크게 뭐 실지 일부러 먹여서 빵 키우려고 실지를 많이 때려서 먹이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물론 실지로 먹여서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실지를 거의 대부분이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입양하는 구피들은 검역은 거의 안 합니다. 하게 되더라도 파란색 약품 있잖아요. 그것만 한 방울 정도 놓거나 아니면 엘바진 정도, 그러니까 항생제 정도만 넣어가지고 검역하는 정도지 여기에서 뭐 옴니코어산이라든가 뭐 아쿠아 파워시드 뭐 이런 약품, 독한 약품들은 안 쓰고 그렇게 검역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아 놀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